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적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관심사는 구체적인 방류 시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 결과를 주변국 설득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일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제 전달이 됐고 그 내용들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일본 측의 이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지 좀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계세요? 네, 우선 6번 정도 보고서가 발표가 된 적이 있고 이걸 이제 좀 최종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보고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IAEA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대응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있고 이제 관리하는 이런 단계적인 방류라고 한다면 인체나 환경에 방사선의 어떤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AEA에서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방류 단계에서도 IAEA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안정성 평가를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류 자체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것이고 IAEA 보고서 방침 자체가 일본 정부의 어떤 그 결정을 채택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는 나왔고 이제 국제사회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뭐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충분할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불안과 우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수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IAEA 차원에서는 어떤 이제 검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방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을 전부 불식시킬 정도의 어떤 충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IAEA의 발표를 보니까 방류 이후에도 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뭐 우선 이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방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30년 정도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IAEA에서 이제 독립적인 어떤 이제 공간에서 이제 상주 직원도 두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기시다 총리의 이제 방류 시점에 대한 이제 결심과 결단만이 남은 상황인데, 뭐 일본 언론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도된 게 있을까요? 뭐 언제쯤 방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우선 올 여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나왔고, 네. 일본에서 방류를 위한 어떤 시운전 준비 작업도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이런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번 주 이내에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국내에서의 작업들도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도 글쎄요, 이 올 여름이라고 하니 늦어도 뭐 7, 8월이지 않을까. 지금 7월이니까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여론도 사실 이 방류를 두고서 일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여론은 좀 어떻게 추이를 보고 계세요?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 다르기는 예.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좀 양분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찬성 여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2022년도 작년인데 예. 작년 2월에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찬성이 42%, 반대가 45%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2023년 올해 예.
3월에 아사히 신문에서 다시 조사한 걸 보면 찬성이 51%, 반대가 41% 이렇게 나왔었고요. 뭐 여론조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최근에 이제 민영 방송이긴 한데 이번 주 지난 바로 직전이었는데 주말에 조사를 했던 JNN에서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찬성이 45%, 그 반대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또 후쿠시마 지역에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전체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국내에서도 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조사 예, 결과잖아요. 직전의 조사이고요. 그렇다면 최종 보고서 이후에 어떤 그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 영향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역시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요. IAEA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런 여론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요? 일단 과학적인 어떤 신뢰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시나 있기 때문에 IAEA 사무총장이 와서 물론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어떤 절차이고 또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좀 갑자기 이렇게 급변을 한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외교부도 어제 유감 표명을 내놨고 앞으로 일본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에도 이제 뭔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각종 어떤 고위급 채널들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IAEA에서 이번에 발표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는 좀 의견이 물론 우리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또 이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또 성실하게 설명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ARF 13일에서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하야시 외무상이 거기서 뭐 한국과 중국 외교 장관들과 만나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설득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 다자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네. 가장 어떤 그 좋은 계기이기도 하고요. 양자 간의 어떤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현안이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할 것 같고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일본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입장, 우려 사항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자회의 계기에 기회가 돼서 또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좀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이제 태도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한국, 중국이 좀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게 네. 아무래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쵸. 당연한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이제 방류 계획에 대한 지지 표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근데 국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네. 뭐 일본에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절차나 과정들이 국제적인 어떤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미일 간의 관계를 고려를 했을 때도 조금 더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어떤 그 절차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좀 반대 입장을 표하는 어떤 국가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국 자체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에서 특히 뭐 미국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인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있고 네. 중국도 있고 그 어떤 그 원자력 이용 후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 각각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한 11시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일일 브리핑에서 입장을 내놓을 거다라는 것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사실 지금 어떤 입장을 낼까?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사실 요즘 너무 정쟁화되어 버린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예. 정부의 대응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 2021년도 4월경에 이제 일본에서 방류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11시에 발표하게 되는 부분은 또 우리 그 정부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하에 시찰단이 가서 보고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내용들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의 어떤 기조에 근거해서 그 기조 하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가장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국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 최종 보고서가 이제 공개되기 전에 이런 속보도 전해졌죠. 이 IAEA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일본 방문을 끝내고 우리나라를 온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오는 겁니까? 이게 왜 오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우리나라만 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국들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쿡제도 이렇게 간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인접국에 직접 가서 이 과학적인 어떤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접국의 우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IAEA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설명이 일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는 이제 와서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방문을 해서 뭔가를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어떤 이 뭐 불안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사실은 이거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리고 각자 예를 들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또 수입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또 별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어쨌건 해산물에 대해서 지금 이미 피해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일본에서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의아해하죠. 우리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아직 방류를 안 했는데 벌써 수산물을 이제 구매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역시 그만큼 우리의 어떤 우려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우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어떤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기반해서 그러한 이제 우려에 기반해서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불필요한 우려를 좀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일본 그 어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 수산물과 관련한 좀 우려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역시 또 우려, 특히나 이제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일단 그 성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방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일본 그 후쿠시마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피해, 소문에 의한 피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조금 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이 어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오늘 또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러한 그 설명회뿐만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역시나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지만 이 정보 전달에 추가해서 실제로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지금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네네.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각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을 구매를 하고 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수산물에 대한 어떤 구매 그리고 구입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수산물 관련해서 수입을 지금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와 중국, EU 이렇게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는 입장들 보면 이 수입 규제를 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EU는 또 다른 입장인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여주는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들입니까? 정부에서는 우선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예. 어떤 불안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경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좀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차후에 예상이 되는 과정으로서는 일본에서는 어떤 그 절차에 대한 최종 보고서도 나오고 하다 예.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얘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방류가 예. 돼서 한국에 피해가 있을 것인가 네, 이 네. 부분과 네, 네. 후쿠시마 그 수산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또 추가적인 어떤 검증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수산물 관련해서는 WTO도 갔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IAEA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 이게 안정성을 검증해줬다라고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WTO 차원에 다시 한번 제소를 하고 재검증했을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일본에서는 충분히 어떤 그러한 절차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대립 구도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예. 현재 한일 관계에는 개선 무드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예. 많은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할까 다시 한일 관계를 대립의 모드로 가는 것을 일본에서 시도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수입 규제를 좀 철폐하고 뭐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뭐 본격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일단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위급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근 네네. 지역이다 보니까 수입 금지가 좀 철폐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고 그렇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지금 적어도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